네, 그러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품일까요? 미래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러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인류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사라졌던 것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떠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디오로 듣는 거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 네. 클럽하우스라고 있었죠. 뭐 초대장을 주고받고 하면서 했던 것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만 사용하고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메타버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세컨 라이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했었죠. 그때만 해도. 거의 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러한 최초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메타버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실감형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 교육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이것이 거품일지 미래일지는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선생님의 역할이죠.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교육은 발전해 왔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메타버스는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기능적인 측면, 진화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떤 정보의 검색 기능, 포털 기능이죠. 그리고 소통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 SNS 기능이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여가나 유희를 제공하는 기능, 게임 등의 요소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메타버스다라고 정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능 관점입니다. 사실 저 게임하면 어떻습니까? 뭐 여가를 즐기고 유희를 즐기는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건 어떨까요? 젊은 아이들은요, 학생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요, 경제 활동도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또 다른 정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요, 진화의 관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요, 5G가 보급되면서 이런 가상융합 기술의 발달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인터넷이 진화한 3D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쇼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쇼핑몰에 들어가서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미지 보면서 쇼핑을 하시죠. 자, 그런데 메타버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가상현실로 접속합니다. 실제 가상현실의 3D 기반의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를 맞이하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그런 옷들을 직접 보고 내가 입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화된 3D 기반의 인터넷이다 라고 바라보는 진화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기술의 관점이에요. 가상세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상융합의 결합체이다 라고 이해하는 이러한 정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메타버스와 멀티버스 들어보셨죠? 예. 메타버스는요, 결국 단어 그 자체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메타가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초월. 그리고 가상,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유니버스는요, 그렇죠. 세상, 우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월과 우주, 또 다른 세상의 합성어죠. 그래서 세상 너머의 세상, 현실 세계를 초월한 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의 정확한 단어의 뜻입니다. 초월 세계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알려진 멀티버스라고 있죠. 멀티버스는요, 다중우주, 요새 뭐 영화에서 이런 멀티버스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평행우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실제 살고 있는 리얼리티와 또 다른 멀티버스, 가상세계에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메타버스는요, 제가 아주 쉽게 제가 이해하는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캐월드다. 나의 진짜 캐릭터는 리얼리티에 있고요. 거기는 부캐릭터가 있죠. 거기에서의 나의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세상이 지금 나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뭐죠? 네, 맞아요. 오큘러스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제가 아래에 이제 주소를 하나 링크를 시켜놨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오큘러스에 기본적으로 딱 사용하는 조작법들이 나와요. 여기서의 조작법은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스마트 TV에 어떤 땡땡 그 넷플릭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속하려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려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 오큘러스에 접속해서 가상세계에 딱 들어가잖아요. 조작이, 인터랙션이요, 너무 편리합니다. 컨트롤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예전의 인터랙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360도의 완전한 새로운 가상세계로 접속합니다. 그냥 제페토나 어떤 싸이월드 생각해 보시면 그런 가상 공간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막 이야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가상세계에서 실제 학생들과 만나서 교육하고 이야기 나눈다면 어떠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정말 유명한 학자들과 만나서 함께 교육에 대해서 토론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전환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기술의 역사, 기술과 교육의 차이는 국가의 번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저 때도 말이죠.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서 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 그러면서 막 기계를 때려 부시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요, 기계와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요, 인공지능의 기술과 인간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결국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예요. 기술은 발전하지만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인간은 또 다른
역할로에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요. 기술이 에듀테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술이 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결국 기술만 가지고는 교육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양한 스마트 도구들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그 실감형 컨텐츠들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정말 교육을 바꿨습니까? 정말 교육을 바꾼 건 선생님들이죠. 그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결국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율적인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꼭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야지만 좋은 교육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매체 효과성 논쟁입니다. 기술의 발달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요, 입시, 학부,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캠퍼스 생활, 언어와 유학생 프로그램, 대학원, 네트워킹,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다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바뀌고 있어요. 에듀테크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실 내에서 그냥 수업할 때 도구들 활용해서 뭐 패들렛 활용하고 뭐 소크라티브 활용해서 학생들과 도구들 활용하고 인터랙티브하고 인게이지먼트 한다. 이런 수준을 이제는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가죠? 네, 맞아요. 교무부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교와 연계할 것인가. 연구부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 연구에 어떻게 더 핵심적으로 쓸 것인가. 학급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의 경영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은요, 이러한 모든 분야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 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가상의 공간, 실감형 컨텐츠, 메타버스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언번들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교육도요, 하나의 채널이 아니에요. 옴니 채널 형식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하이플렉스 형태의 학습 모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이플렉스의 형태 어떤 걸로 보시면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이플렉스 수업 운영을 합니다. 학습자의 맞춤형 하이브리드 형식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을 잘 보세요. 네, 오른쪽 그림은 리얼리티죠. 내가 현장에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전송이 되고요. 또 이게 또 저장이 돼서 컨텐츠로 바뀝니다. 1차 시에서 10차 시를 잘 보시면요. 세 가지의 수업 유형이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이 있고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있고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누가 선택하느냐? 학습자가 선택합니다. 학습자 한 명이요. 나는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는요. 오프라인 수업 들을 거야. 4, 5차 시는요. 비실시간으로 수업 들을 거야. 6차 시는요. 온라인 수업 들을 거야. 사실은요. 컨텐츠를 전달하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요. 비실시간 수업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이 컨텐츠의 유형과 그리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오프라인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그냥 줌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까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실제감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실제 프로젝트 수업들 할 경우에 실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다양한 컨텐츠도 검색하고 실제 협업하고 그러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하이플렉스 수업이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다양한 학습 상황과 학습 요구에 부응한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블렌디드, 하이플렉스 수업의 운영이 되겠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어떤 플립러닝 수업이나 이런 것들의 진화된 형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 전기전자학회 IEEE 같은 데는요, 메타버스를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오큘러스라던가 저런 도구들 같은 것들 이용하고 그러한 VR과 실감형 컨텐츠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메타버스의 고도화, 융복합화가 이제는 곧,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HMD의 기능 강화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용 칩셋 등의 등장으로 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데이터 활용하더라도 이런 퍼포먼스가 상당히 고해상도를 통한 HDR을 통한 몰입감이 향상되고 있고요. 또한 휴먼 팩터, 탄소 점유, 이런 광학 설계 등으로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무겁게 쓸 필요가 없어요. 또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 5G, 3D 저작 기술 고도화, 그리고 또 컨트롤, 인공지능 활용으로 극적으로 향상된 인식 기술, 손가락, 음성 기능 이런 것들이 조작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오큘러스 쓰고 이런 컨트롤러 조작해 보시면요, 그 정확도가 정말 훌륭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 나의 생체 신호를 활용해서 트래킹 같은 것들 하고 뉴트럴 인터페이스보다 즉각적으로 입력할 수 있겠죠. 나의 눈 트래킹하면서 깜빡깜빡 하는 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인터랙션 할 수 있다라면 이미 이런 융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의 유형과 사례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메타버스의 활용 같은 경우는 국방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 거 저런 것들 보시죠. 스페이셜 버추얼 오피스에서 미팅하고 협업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실제감을 높여주는 거죠. 이제 코비드19 때 아니 굳이 해외 출장 가지 않아도 되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는 가지만 아니 충분히 이런 가상 공간에서 회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거든요. 자동차 보십시오. 이제 신차 품평이나 이런 것들이요, 저런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안에 타보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을 가상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런 건설, 구조물, 물품 등을 가상으로 배치해보는 활동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국방의 어떤 훈련 체계,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메타버스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네요. 자, 위에 어그멘테이션, 밑에는 시뮬레이션으로 나눠지고요. 오른쪽은 인티메이트, 내적이고 왼쪽은 익스터널, 외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외적과 어그멘티드가 합쳐지면 바로 어그먼티드 리얼리티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교실에서 실제 모습과 가상현실이 융합되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태양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태양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런 거 하게 되면 실제 교육적인 몰입도와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어그멘테이션과 내적으로 가면 라이프로깅입니다.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다 저장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어떤 헬스 앱이라던가 그리고 SNS 같은 거고, 이러한 디지털, 나의 삶의 모습들이 디지털로 계속 저장되고 있습니다. 내적과 시뮬레이션이 합쳐지면 바로 맞습니다. 가상현실이죠. 예, HMD 사용하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버추얼 월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외적이 합쳐지면 바로 미러월드. 진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가상현실에 반영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어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라이프 로깅, 버추얼 월드, 미러 월드,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인데요. 증강현실 계속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HUD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포켓몬고라던가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것들.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애플워치, 삼성 헬스나 나이키 플러스 같은 경우들이 나의 라이프 로깅, 나의 로고가 계속 저장되는 거예요. 예. 거울세계, 미러월드, 구글어스, 구글맵, 네이버 지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이렇게 거울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가상세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컨 라이프,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것들이 이런 가상세계에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버추얼월드, 미러월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래에 제가 링크 주소 보여드렸죠. 이렇게 증강현실, 아이가 티셔츠를 딱 입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딱 대고 있으면 이 안에서 어떤 그 생물학적인 학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증강현실, 디지털 교과서 AR 컨텐츠들이 있어요. 교과서에 딱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3D 컨텐츠라던가 영상 같은 것들이 딱 나타나서 할 수 있는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컨텐츠, 증강현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의료기술에서 할 수 있는 척추수술 플랫폼 같은 경우 있어요. 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실제 의료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증강현실에 가상현실 스포츠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요즘에 뭐 자전거를 타면서 실제 운동하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실제로는요 밖에 나가서 뛰어야죠. 학생들이. 하지만 기상 상황이나 뭐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 실내에서 저렇게 가상현실 스포츠를 할 수 있다. 아래 링크 주소 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 로깅에서 헬스 앱인데요. 얘를 한번 보십시오. AR 글래스를 활용한 고스트 페이서입니다.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안경을 딱 씁니다. 그러면 내 앞에 고스트 페이서가 나를 리드해 줍니다. 그럼 나는 그 리드하는 고스트 페이서를 따라서 같이 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보십시오. 뭐가 중요할까요? 고스트 페이서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고스트 페이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달리기 하는 이 달리기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달리기 한 데이터가 저장되면 결국 고스트 페이서가 그냥 나의 앞에서 뛰는 게 아니죠. 나의 실력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향상시켜 줍니다. 더 빨리 달리게 해주고 나의 그 데이터의 기록에 따라서 나의 실력을 조금씩 더 향상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라이프 로깅의 고스트 페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교육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유튜브 아래 주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는 학습 데이터들도 다 저장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학습 분석입니다.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라이프 로깅으로 계속해서 저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놨던 학습지 그리고 어떤 평가 데이터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데이터가 저장된다면 어떨까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저장해둔 어떤 나이스의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와 연계해서 학습자를 지원해 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의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한 미러월드, 여기서는요, 미러월드는 약간 좀 이런 의미,
효율적인 확장이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 어스에서 실제 교육과 연계하고 이런 학습지 같은 것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구글 어스 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의 유형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맞습니다. 가상세계. 예,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컨퍼런스나 패널 토의 같은 경우도 이런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의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게더타운에서의 수업 공간. 사실은 아주 실제감이 높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기술과 융합이 된다면 훨씬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더타운의 가상세계 수업 같은 경우는요, 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제 사례들 많이 보여주실 거니까 그런 거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가상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마인크래프트 아닙니까? 게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세컨 라이프의 가상세계의 유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페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래 주소 제가 링크 걸어 놨으니까요. 들어가서 이런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이 안에서 뭐 땡땡 명품 같은 것도 구입하더라고요. 옷도 예쁘게 입고 내가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들 로블록스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런 가상세계에서 로블록스에서 게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스페이셜 가상 회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교육적인 장단점들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메타버스의 특성을 보면 새로운 사회적인 소통의 공간이고요.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가상화를 통한 몰입도, 실제감인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폐쇄의 경우에도 이런 현실의 제약을 넘어서 학생들의 사회적인 연결이 가능하고요. 콘텐츠 소비자에서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 꼭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인과의 관계 형성 시 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보다 가벼운 어떤 유희 위주의 관계 형성, 그리고 다양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리고 높은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리자가 이용자의 행위를 모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의 특징에 의해서 각종 범죄 노출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현실의 나에 대한 정체성 혼란, 현실 도피, 현실 세계에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기술들을 썼다고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단점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차시에서 이러한 또 교육적인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